바랍니다. 그 질의에 앞서서요. 홍한선 증인, 예,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증인은 그 증인 선서를 했기 때문에 위증에 대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SK 합병과 관련해서 그 국민연금 전문위원회 다수 의견은 저기 보여 있는 것처럼 총수익가 많은 지분을 보유할 SK CNC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합병 시점과 합병 비율을 정하는 것이어서 법률상 하자는 없으나 SK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라는 게 다수 의견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논리로 얘기하면 그 삼성물산에 대해서 반대 결정이 날 게 뻔하니까 지금 이 붙이지 않은 거고, 만약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부결됐겠죠? 예,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면 부결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자, 회의록과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요, 내부에서요, 그 투자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합병 비율을 자체로 계산할 때도 1대 0.46으로 돼서 삼성물산에 불리하다는 보고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스스로들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소지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알아서 선관주의 의무와 관련하여 합병을 언제 인지했느냐가 문제다. 합병 발표 이후에 제일모직 비중은 줄이고 삼성물산 비중을 늘렸기 때문에 삼성물산의 저평가를 인지하고 매매했다라는 반론을 제기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가 삼성물산이 저평가됐다라는 걸 내부적으로 보고받았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제 선관 의무, 소위 말하는 피디셔리티 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내용이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린 겁니다. 이런 보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보고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다음에 제가 또 물을게요. 과거에는 담당 부서에서 찬성, 반대, 전문위원 부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1차 결정해서 부의했는데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표현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해당 부서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 유의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네. 내용은 다른 내용입니다. 자, 미래전략실 임원 만나셨죠? 왜 만나셨습니까?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미래전략실에 부회장과 이정 부회장과 같이 만났었습니다. 언제 만났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주총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 본인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왜 삼성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을 만난다는 게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미래전략실 사람들하고 합병 문제와 관련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전에 미리 비밀리에 만나서 조율한 거 아닙니까? 비밀리에 만나지 않고 주식운영실장과 책임투자팀장 그다음에 리서치 팀장과 같이 동행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결정이요, 반대 결정이 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전문위원회에서 삼성을 봐주기 위해서 실제로 삼성물산의 경영자가 아니고 이 합병을 주도했던 미래전략실에 제가 실명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고위관계자와 이재용 부회장을 따로 만나서 이 합병에 대해서 조율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과 또 이 삼성 미래전략실의 고위 임원들과 만났을 때 합병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요. 또 이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향후에 이 비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니, 지배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고 소액주주들은 손해보게 돼 있는,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도 손해를 봤는데 그거를 이 합병을 통해서 가장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그것을 추진한 미래전략실 사람을 만나서 이해를 구한다는 게 그게 선관주의 의무를 다한 겁니까? 의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른 측면을 또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번 SK 삼성물산과 관련돼서 국민연금의 반대 찬성 의사 결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가 확인된 겁니다. 자, 금융위원장님, 네. 스튜어드십 코드가 만약에 미리 제정됐었다면 국민연금은 반대 표결할 수밖에 없지요? 그거야 아직 제정이 안 됐으니까 아니, 앞으로 어떤 유럽에서 통용되는 지금 아까 네덜란드 연기금에서 이용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지금 금융위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제정했다면 국민연금은 반대 표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요. 그를 기준으로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연시켰습니다. 6월 달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네, 더 하겠습니다. 6월 달에 결정해서 발표하겠다고 해놓고 안 했습니다. 그게 제정됐다면 국민연금은 반대했고 반대하면 합병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꼼수가 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에 합병을 할 때 어느 쪽이 자산이 많습니까? 최치훈 증인, 어느 쪽이 자산이 많아요? 물산이 더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속법인은 누굽니까? 제일모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험업법상의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물산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에 위원장님, 보험업법상 대주주 변경 승인 받아야 되죠. 제일모직이 삼성생명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합병해서 존속법인이 삼성물산이 되면 대주주 변경 승인 받아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삼성물산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대법원에 재판 계류 중이죠. 그게 확정되면 대주주의 자격 문제 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역의 경우면은 받지 않고 제일모직을 존속하게 되면 받지 않고 아니, 삼성물산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에 보험업법상 대주주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삼성물산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승인받을 수 없어서 그 존속법인을 삼성물산으로 하면 삼성생명의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맞지요? 그 위반 행위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달라지겠죠. 확정되면 그렇지요? 뭐 그것이 만약 법규에 위반되는 정도의 확정이 된다면 그렇게 가능성이 벌금형 있습니다. 이상이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지금 총체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경영 승계를 위해서 법적 허점들을 다 이용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원은 삼성의 미래전략실과 뒷거래를 했습니다. 이게 실상입니다. 이러고서야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역할을 한 겁니까? 홍한선 증인, 자, 마무리하십시오. 물러날 용이 없어요? 물러날 용이 없어요? 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삼성 미래전략실과 뒷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마무리하세요. 자, 금융위원장님, 네. 보십시오. 보험업법에 이 허점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상으로는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요, 실질로는 삼성물산이 더 큰 회사입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삼성물산과 삼성물산과 에버랜드가 삼성 계열사가 아니라 각각의 기업이라면 존속법인을 어디로 하든 합병 비율에 따라서는 대주주의 실질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속법인을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서 대주주 변경 승인이 안 되기도 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제도적 맹점이죠. 이 제도적 맹점을 가장 적확하게 삼성이 이용해서 규모가 더 작은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보험법의 맹점과 삼성의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요. 최치훈 중에도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일모직을 존속법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양쪽 아무 쪽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 제일모직으로 하게 된 것은 그쪽이 시총이 저희보다 구물산보다 더 높아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양쪽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쪽은 지금 삼성생명 주식을 팔아야 되는 경우인데 왜 아무 쪽이나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 검토 다 했잖아요. 본인은 안 하셨지만 미래전략실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거 모르세요? 그건 절차가 조금 복잡해진다는 것만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절차가 더 복잡하다는 것은 알았지만은. 네, 고정부관 답변하시고요. 우리 위원장 답변하시기 네. 바랍니다. 네. 이 합병의 그 존속법인을 어디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를 감안했는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모직이 존속법인이 되면은 의원님 말씀하신 그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한 방향으로 갔을 때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되는 문제는 이거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게 실질적인 대주주 변경에 있어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인정하시죠? 허점이라기보다는 그것을 어느 부분에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그 금융법들이 판단할 것이냐 하는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